네, 인일여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미분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중단원의 발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5페이지입니다. 자, 105페이지에 15번 볼게요. 자, 원점에서 주어진 곡선에 그은 접선이 K,30이라는 점을 지날 때 K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라고 했는데, 자, 접점이 일사분면에 있대. 자, 그러면 뭐 이런 상황이겠죠. y는 x 4제곱 플러스 12는 x 4제곱 그래프를 y축으로 12만큼 올린 요 함수를 f라고 합시다. 뭐 요런 개형이 있을 텐데, 자, 이 함수식의 원점을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죠. 즉 원점은 곡선 밖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점이 곡선 밖에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을 곡선을 향해 그렸을 때 접점이 일사분면에 있다 했기 때문에 이런 접선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접점의 x 좌표를 미지수 t라고 잡으면, 자, 이 접점의 좌표는 t, t의 4제곱 플러스 12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할 거야. 첫 번째, 자, 이 접점과 0,0이라는 초록색 점 두 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자. 자, 평균 변화율 구하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러니까 x 좌표끼리 빼고 y 좌표끼리 뺄 수 있죠.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면 t분의 t의 4제곱 플러스 12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자,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랑 같아요? t에서의 미분계수 f't랑 같죠? 자, 그러면 우리 요 함수 미분해서 t를 대입하면 4t 세제곱이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빨간색 접선 같은 직선이잖아. 즉 평균 변화율을 구하나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나 결국에는 이 빨간색이라는 같은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개 값이 서로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식을 풀면 t분의 t 4제곱 플러스 10이랑 4t 세제곱이 같고요. 그러면 4t 4제곱은 t 4제곱 플러스 12, 3t 4제곱은 12. 계산하면 t의 4제곱이 4가 되네요. 자, 그러면 4번 곱해서 4가 되는 t 중에 일사분면의 즉 양수 t는 얼마입니까? 루트 2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접점의 접점의 좌표는 루트 2, 자, 여기 대입하는 거야. t의 4제곱이 4니까 16이고, 기울기는 4 t 세제곱이니까 t에다가 루트 2를 대입하면 8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저 빨간색 접선을 구하면 y 빼기 16은 기울기 8 루트 2 곱하기 x 빼기 루트 2가 되는데, 자, 이 접선이 k,31을 지난다는 건 x의 k, y의 31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지. 자, 계산하면 16은 8 루트 2k,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8 루트 2k는 32야. 자, 그럼 k는 8 루트 2분의 32가 돼서 루트 2분의 4. 유리화까지 하면 2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6번. 자, 함수 fx가
이 문장을 만족한데 x1이 x2보다 작은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항상 x1의 함수값이 x2의 함수값보다 크다. 자, 이 형광펜으로 칠한 문장이 뭘 의미해요? x값은 커지는데 함수값은 작아. 즉 뭐라는 거죠, 여러분? 감소함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두 개를 랜덤하게 뽑았을 때 항상 함수값이 점점 작아지는 감소함수가 되게끔 A값의 범위를 결정을 하래요.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3차 함수 f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인데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자, A가 양수라면 3차 함수 개형 가능한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렇게 극대극소를 다 가지는 경우. 두 번째,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서 기울기 0되고 다시 증가. 세 번째,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감소함수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A는 음수여야 한다는 거야. 얘는 음수. 자, 그러면 A가 음수인 상태에서, 자, 우리가 F를 미분한 함수는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자, 그러면 A가 음수인 상태에서 F'이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잖아. 그러면 F'X는 3AX제곱 빼기 6X 플러스 A 플러스 2인데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을 가질 수도 있죠. 자, 근데 첫 번째 케이스에 만약에 F'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프라임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 이런 개형이야.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구간에서 증가하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개형이 아니고, 자, 만약에 F'이 중근을 가져.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요? 원함수 개형이 감소했다가 기울기 0 됐다가 감소. 이 점에서 기울기 0 되고. 자, 근데 어떤 경우든지 항상 감소하는 상황이 맞죠? 아,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찾는 케이스가 맞구나. 자, 세 번째. 만약에 F'이 미분한 F'의 개형이 X축과 만나지 않아. 항상 부호가 음수야.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기울기 음수를 가지면서 흘러내리는 그래프.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맞죠? 감소함수 그래프. 즉 2차 함수의 판별식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근을 가져. 판별식이 0이거나 허근을 가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자, 두 개를 합치면 판별식 D가 0 이하다를 풀면 되고요. 자, 판별식을 구하면, 자, 우리 이 식에서 짝수 판별식 써보자. x 앞의 개수 절반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3a 곱하기 a 플러스 2죠. 계산하면 9 마이너스 3a 제곱 빼기 6a인데 그게 0 이하였으면 좋겠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 빼기 3이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0 이상이다. 1, 3 뿔마. 풀어내면 a는 1 이상이거나 a는 마이너스 3 이하인데, 자, 우리의 전제 조건 a는 음수야. 즉 이 구간 중에서 a가 음수인 구간이랑 중복되는 곳은 이 구간밖에 없죠. 그래서 답 a는 마이너스 3 이하이다가 답이 됩니다. 17번 볼게요. 자, 17번.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꼭지점 주위에서 합동인 사각형, 그러니까 이 굵게 진하게 표시된 이런 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할 때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아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부분 지금 표시하는 이 부분만 살려놓고 점선을 접으면 삼각 기둥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입체 도형의 부피? 뿔이 아닐 때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야. 맞지? 그러면 밑넓이라는 거는 이 바닥에 있는 얘는 결국에는 정삼각형이 되겠죠. 자, 왜냐면 왜 정삼각형이 돼요? 지금은 잘라낸 부분의 넓이가 모두 합동이기 때문에 원래 큰 정삼각형에서 똑같은 부분을 잘라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남은 부분은 정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즉 밑넓이는 바닥에 있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고, 높이는 누가 되냐면 지금 선생님이 h라고 표시하는 이게 딱 접히면서 높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관계식을 세워보면 여기 길이는 전체 12에서 x라는 길이가 2번 빠졌죠. 그러니까 12-2x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밑넓이,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부피, 밑넓이는 어떻게 돼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12-2x의 제곱, 이게 밑넓이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높이 h를 구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이게 원래 정삼각형이니까 이게 전체 각이 60도면 여기 색칠된 곳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30도가 되죠. 30도. 자, 그럼 얘들아, h라고 하는 이 길이는 이 빨간 색깔 직각삼각형에서 뭐야? h는 빨간색 직각삼각형에서 높이지. 자, 근데 밑변의 길이가 지금 x잖아요. 그러면 탄젠트의 정의를 생각해봐.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인데 탄젠트 30도래. 그러면 h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h는 양변의 x를 곱하면 x 탄젠트 30이야.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h는 루트 3분의 x래. 아, 그러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서 밑넓이는 정삼각형의 넓이로 구했고 높이 대신에 얼마를 넣으면 되겠다? 루트 3분의 x를 넣으면 되겠다. 이게 부피 함수야. 자, 그러면 부피 함수를 vx라고 하고, 자, 정리를 하면 루트 3 사라지죠? 그러면 4분의 x에 12-2x의 전체 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제곱하면 4분의 x에 4 빠지고 x-6의 제곱이 돼서 x 곱하기 x-6의 제곱이 부피 함수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도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범위거든. 일단 당연히 x는 길이니까 0보다 커야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12-2x라고 하는 것도 변의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이걸 정리하면 x는 6보다 작아야 돼. 즉 x는 0과 6 사이의 범위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길 바래. 즉 여기 있는 3차 함수가 이 범위에서 언제 최대가 되는지 그 x값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부피 함수 이거 전개 좀 해볼게. 그러면 x세제곱 빼기 12x제곱 플러스 36x, 이 범위에서. 자, 최대가 궁금해서 미분할게. 자, 그러면 3x제곱 빼기 24x 플러스 36이 되고,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2 인수분해 26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3의 x 빼기 2 x 빼기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봐봐 얘들아. 부피 함수가 3차인데 미분은 2차가 0이 되는 x값이 서로 다르게 두 개가 나왔어. 자, 우리 미분한 2차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내가 그려야 되는 원함수 3차 함수는 극대극소를 다 가지면서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이런 모양이지. 그러면서 x는 2에서 극대, x는 6에서 극소를 가진다고. 근데 내가 관찰하는 범위,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 즉
이 초록색 구간에서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관찰하면 언제 최대가 돼요? x는 2에서 부피 함수가 최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x는 2cm가 답이 됩니다.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8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 식을 만족시킨대. 자, 이 식이 뭐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그냥 x를 넣은 함수값이랑 부호만 다르다는 거는 이 3차 함수가 어디에 대칭이다? 바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f라는 함수에 절대값을 씌워서 y는 16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랑 값이 같아지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때 f3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그러면 위가 올라가겠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은 아까 만약에 미분한 2차가 중근을 가지면 중간에 한번 기울기 0 되면서 멈추거나 세 번째 이렇게 그냥 계속 양수 기울기를 가지면서 올라가거나. 자, 그럼 이제 F로 가능한 케이스가 이렇게 3가지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F에 내가 절대값을 씌워. 그 말은 모든 함수값을 양수 처리하기 때문에 X축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리면 절대값 그래프가 되는 거 수업 때 설명드렸죠. 근데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는 내가 어디에서 접더라도 봐봐. 어디에서 접더라도 y는 16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어떻게 그려도 절대로 교점이 봐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건 교점이 몇 개가 생겨야 돼, 얘들아. 4개가 생겨야 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는 그럴 수 없다. 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처럼 생겨야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따라오셨나요? 아, 함수가 첫 번째 케이스처럼 생겨야겠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따라왔다 생각하고 좀 지우고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는 함수가 3차인데 하나, 둘, 셋이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엄청난 힌트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겠죠. 이렇게 생긴 3차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어. 이게 f라는 3차 함수야. 자, 그러면 얘를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는 x축 아랫부분을 이렇게 접어 올린다는 거고, 자, 접어 올린 그래프가 바로 이 빨간색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랑 y는 16이라는 상수가 교점이 4개가 되도록 그리려면 y는 16이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두 점은 원래도 이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 별표한 점의 y 좌표는 부호만 달랐겠지. 근데 얘를 이렇게 접어 올리면 아예 높이가 같아진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아까 우리 그렸던 원래 f라는 그래프를 다시 생각해보자. 자, 원래 f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이런 상태에서 y는 16이 이렇게 지나는 상태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극대의 x 좌표를 k를 양수라고 할게. 그럼 마이너스 k라고 한다면 극소는 어디서 생겨요? 극소는 대칭이니까 k에서 생기겠죠. 그리고 f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면 x 제제곱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f'은 미분하면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 k랑 마이너스 k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3x 플러스 k, x 마이너스 k. 자, 그러면 정리하면 3에
x제곱 빼기 k제곱, 이게 f'이라는 도함수가 된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 빨간 색깔 절대값 그래프랑 y는 16이 교점이 4개가 되려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되려면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어. 즉 y는 16이 원래 함수 입장에서 극대를 지날 수밖에 없고, 원점 대칭이었기 때문에 극소가, 만약에 극대가 마이너스 k에서 생기면 극소는 k에서 생기면서 지금 그리는 별이랑 극대의 별이랑 부호가 다른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6인 상태겠지. 그래서 일단은 f'은 f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인 3차 함수니까 x제곱으로 시작해. f'은 3x제곱으로 시작해.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3이면서 k랑 마이너스 k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이런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fx는 이 밑줄 친 식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x세제곱 빼기 3k제곱 x,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적분상수가 붙는다고 해도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사실 이 c는 사라지겠죠, 원점을 대입하면. 그래서 이게 fx가 된다. 근데 내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k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돼? 16이 돼야 돼. 그러면 대입할게.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3k 세제곱 계산하면 2k 세제곱인데 그게 16이다. 자, 따라서 k 세제곱은 8. k는 얼마입니까? 아까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k는 2가 된다. 문제에서 f3 값을 구하라 했어요. f3은 여기 식에 완성을 해볼게요. x세제곱 빼기 k에 2 대입하면 12x인데 f3은 27 빼기 36 계산하면 마이너스 9가 답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